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기저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교원 임용고시에도 큰 코로나 불똥이 튀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한 신세아 기자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모임 대표와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 44명입니다. 국가는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피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시험 정확히 일주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러 갔었고 이제 한 건물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한 600~700명 정도 되는 수험생 중에 대략 70명 정도? 한 10% 정도 감염되었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노량진의 한 유명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져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온 수험생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라고 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한 번 더 검사해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닐 수 없다고.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에 토요일로 예정된 중등 임용고시를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1차 임용고시를 예정된 11월 21일에 그대로 치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속절없이 시험도 보지 못하고 수년간 준비해온 시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하신 분은 한 5번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일과 병행하면서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마지막이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김 씨는 코로나가 지난해 초 터졌는데 임용고시가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11월에 예정된 임용고시에 교육부가 아무런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확진자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비책을 만들어 놔서 보게 하였고 저희 임용고사는 이제 못 보게 했다는 게 약간 행정 편리주의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학 능력 시험 이번에 40만 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6만 명인데 훨씬 적은. 여기에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하면서 임용고시 제한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도 보게 하고 다 보게 하는데 임용고시 수험생은 뭐냐는 항변이자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고민을 계속하는 와중에 변호사 시험이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판결이 난 다음부터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 돼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집단소송 소장에서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고 교육부의 응시 제한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해 과잉 금지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억울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시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입장으로서 그 고시라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눈앞에서 날려버리게 된다는 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분하고 억울함을. 김지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같은 국가고시인데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유독 임용고시 수험생만 확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한 건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과잉 금지 원칙 침해의 최소성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특히 같은 임용고시 수험생 사이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코로나 검사를 피하거나 늦게 검사를 받아 임용고시 날짜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을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시험을 봤는데 일찍 검사를 받아 일찍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만 시험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 몇 시간 차이로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전달하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과도한 권리 침해냐. 임용고시를 며칠 앞두고 터진 수험생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방역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한 정부 당국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 낸 집단소송에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들을 상대로 갖은 첨단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왜 갖은 첨단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쿠팡이츠 지 맘대로 요금 정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오늘 오전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 지맘대로 요금 정책 중단하라. 1분마다 바뀌는 실시간 배달료 아웃 같은 플랜카드나 손팻말을 든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2,500원으로 배달료를 삭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만은 오프라인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이 우리를 치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를 치타처럼 부리면서 우리의 노동 조건을 정말로 오르락내리락. 앞서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츠는 지난달 25일 현재 3,100원이었던 최소 배달 수수료를 3월 2일부터 2,500원으로 600원 삭감하겠다고 배달기사들에게 카톡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최소 배달료가 2,500원으로 깎이면 20분에 한 건씩, 1시간에 3건을 배달해도 최저시급 3,72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쿠팡은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혜택을 얻었으면 조금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합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에도 최소 배달료를 3,300원에서 3,100원으로 200원 내린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쿠팡이츠 론칭 당시와 비교하면 5,000원이었던 최소 배달료가 약 1년 반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쿠팡의 갑질 행위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벌어진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 많이 쌓여 있던 문제입니다.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배달기사들의 최소 배달료를 지속적으로 깎고 있는 쿠팡이츠가 반면 상점을 상대로는 현재 5,000원인 배달료를 6,000원으로 1,000원 올립니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엔 약자들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쿠팡은 작년 9월 달에 쿠팡 라이더 하면 연봉 1억 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쿠팡이 피크 타임에 배달료를 2만 원을 주네, 16,000원을 주네 이러면서 배달 엄청 잘한다, 우리한테 와서 일해라 이런. 최소 배달료 삭감이나 상점 상대 배달료 인상 외에도 쿠팡이 새로 도입하겠다는 1분마다 배달료가 바뀌는 이른바 실시간 할증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말이 실시간 할증이지 높게 책정된 배달료를 보고 배달기사들이 몰리면
배달료를 다시 더 크게 내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가 자체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알바 사이트에 보면은 쿠팡이츠가 지금 건당 한 건만 배달하면 7,100원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7,100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지역 쪼개기 수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쪼개기는 예를 들어 강남구를 강남 1, 2, 3, 4 이렇게 구역을 나눠 배달료를 세분화해서 책정하는데 이 또한 배달기사들에게 나가는 돈을 줄이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지역 쪼개기, 분단위 실시간 할증 정책 등 복잡한 배달료 구조를 통해 배달기사들을 쥐어짜면서 배달시장 전체를 흔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 유니온의 비판입니다. 앱 내에서 자세한 프로모션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할증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앱상에서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월별 정산 내역서나 아니면 일별 정산 내역서를 요청을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한 주문 한 배달로 음식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달거리 할증을 포함해 지역, 날씨, 주문 부피, 배송지 위치 등의 배달 파트너에게 상황에 따라 더 합리적인 금액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직역 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종엽, 김정욱 두 변호사가 최근 새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직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춘이 무색하게 영하의 칼바람이 몸속을 파고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인 시위의 주인공은 지난달 임기 2년의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에 새로 선출된 이창식 회장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창식 회장이 말하는 세무사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논란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입법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해당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받아주되 장부 작성 등 기장대리 업무는 변호사들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장대리도 기본적인 회계학 지식과 세무회계, 그건 회계학이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랜 기간 숙련된 상황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수습 기간 동안 몇 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라고. 반면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제한 없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헌재가 정한 세무사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1년 반이 다 되어 가도록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경숙 발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세무사들의 1인 시위는 지난 2019년 9월 처음 시작됐는데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됐다는 것이 이창식 회장의 말입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세무 기장을 해야 된다, 세무대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회 통과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안한 양경숙 의원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기장대리를 하지 말라는 건 차포 떼고 업무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박종은 한국세무변호사회 회장의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결정한 판결 취지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박종훈 회장은 경고합니다. 양경숙 의원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결국 또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헌법 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밟을 생각입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역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종엽 집행부의 대한변협이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직역강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을 전후해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의 재산 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미군정이 수립될 때까지 일본인 재산 거래의 법적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의 목을 누르거나 이불을 덮어 씌워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이름이 적힌 남성들의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모두 2억 1,969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 5명의 뒤통수를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